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하락 출발했던 양시장이 빠르게 반등하는 데 성공하면서 국내 증시 오늘도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진정세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당분간 국내 증시를 이끌면서 국내 증시에서 매수세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썸머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지수 역시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0.7%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2,560선 목전에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6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거래일째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장중에 850포인트 선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수급상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증시의 상승 추세를 이끌고 있는 건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대규모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외국인 5거래일째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도 4,800억 원가량의 대규모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조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져냈던 개인이 오늘도 무려 7,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이 1,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 규모도 오후장 들어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기전자 업종 가운데서도 반도체 투톱, 여전히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7만 전자를 향해서 꾸준하게 달리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나 지금 10만 닉스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6만 9천 원 선까지도 터치를 하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즉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 중에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 견조한 흐름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째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투톱에 대한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 국내 증시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조선 업종도 역시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운임지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조선가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선가 상승세는 미래 공급의 부족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선업종은 물론이고요. 기자재 관련단에도 지금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음식료 업종도 오늘 강세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가 시작이 됐습니다. 3년간 지속됐던 라니냐가 후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엘니뇨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지속적으로 나와지면서 커피와 설탕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죠. 특히나 커피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그 소식이 오늘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음식료와 육계 관련주까지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는 5월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서 산뜻한 마무리를 하고 과연 여름에 썸머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좌를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으로 오늘도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체크해보면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리그 핫 이슈부터 히든 종목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웰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예. 잘 보냈습니다. 주말 동안은 뭐 하셨어요? 예, 주말 동안에도 저는 네. 열심히 종목을 찾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더 기대됩니다. 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예, 기대하셔도 되고. 네. 제가 앵커님 금요일에 얘기했던 혹시 해운주들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오늘 해운주들 장난 아니던데요, 상승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어떠한 종목들 나올지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뭐 이제 넘을 산은 다 넘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우리가 하나만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미국의 네. 디폴트인데 사실상 디폴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미리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을 잠깐 멈출 수는 있어도 길게 제한을 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디폴트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G7의 이제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미국의 디폴트 관련해서 단기간에 어느 정도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움직일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끝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종목들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리그 핫 이슈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주요 이슈에 대해 한번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떠한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업무 협약을 위해 폴란드로 떠납니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인프라부 고위급과 각각 면담을 할 예정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와는 공고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관한 본격적인 시동,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로 떠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논의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관련주들 들썩였고요. 어떠한 종목이 수혜를 더 받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논의가 될지 좀 구체적인 이야기 유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정말 크게 추산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네, 기대가 그렇죠. 되는데 어떤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네. 규모는 뭐 9천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서 정부가 뭐 본격적으로 뭐 시동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해서 뭐 고위급 면담에 참석할 예정인데. 원 장관은 뭐 재건 지원을 위해 뭐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고위급 인사와 이제 만나서 업무 협약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건 경험을 설명을 하고 스마트 시티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정보기술 추가적으로 뭐 교통망 그리고 국토 개발뿐만 아니라 뭐 인재 양성 그리고 한국의 노하우가 담긴 K 개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폴란드 인프라부 고위급과 이제 면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토 재건과 뭐 빠른 성장 경제 그리고 교통 인프라 조성 등 많은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한 이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센터를 방문을 해서 난민 지원 현황과 그리고 청취 그리고 재건을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뭐 의지 그리고 난민 지원 방향성을 뭐 소개하고 재건 관련 뭐 컨퍼런스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참고를 했을 때 관련주들을 한번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 뭐 이라크와 리비아 쪽에서도 재건을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한다면은 재건 관련주들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 관련주들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역시나 시장의 규모가 1,200조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들썩이는 수혜주들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적으로 토목이라던가 건설 분야 인정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두 종목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첫 번째로는 오늘 상한가를 달성한 바로 삼부토건인데 이전부터 해서 재건 관련주에서 상당히 많이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74년간의 뭐 풍부한 토목, 시공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항만, 그리고 댐, 도로, 지하철, 발전소 등의 기술적 노하우와 뭐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 뭐 사업 부분에서는 도로공사, 그리고 지하철, 철도, 발전소 등 뭐 생산, 그리고 판매 제품이 또 있기 때문에 관련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에서 상당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DYD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 재건 사업 관련 업무 협약 이력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바로 데모라는 종목인데 32년간 굴삭기, 어태치먼트인 뭐 유압 브레이커 그리고 퀵 커플러 등의 제조와 판매를 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뭐 중국, 유럽 등의 해외 거점을 확보하고 있고 수출 비중이 70% 이상으로 이전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분류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이 종목들 간단하게 또 기술적, 뭐 기본적 분석도 해봐야 되는데 자, 먼저 삼부토건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삼부토건 뭐 현재가 화면 기준에서는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대략 3천억 정도, 그리고 외인의 비중은 4%, 신용 물량도 1%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조금 아쉬운 게 대주주 지분이 8%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유동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항상 여러분들 종목 보실 때는 테마주여도 실적이 좀 받쳐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공략도 부담 없이 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실적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엔 상당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더 감소를 하면서 영업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적자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 기업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접근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오늘 차트상에서는 뭐 오늘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차트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이런 차트는 뭐랄까 아무래도 전업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시는 차트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세력의 좀 흐름이 보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일도 상승세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좀 기술적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 거래량 기준에서 좀 체크한다면은 대략적으로 7천만 주 정도 그렇다면은 7천에서 많게는 8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한 번 더 수반된다. 그렇다면은 2월 21일의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삼부토건은 내일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 기준에서는 7천만 주 정도, 많게는 8천만 주 정도가 실려준다면은 내일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데모 기준에서도 보시면 오늘 전고점을 좀 돌파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래량 기준에서 내일 한번 더 실려준다면은 충분히 또 돌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오늘의 거래량 기준에서는 1,700에서 1,800 정도가 실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 1,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된다고 해도 충분히 전고점, 바로 작년 11월 18일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두 종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내일 대응 방법까지 좀 알려드렸습니다. 좀 투자하시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들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떠한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도 좀 가벼운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 이전에도 재건 관련주류에서 좀 부각이 됐던 바로 현대, 에버다임인데 자, 이 종목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은 콘크리트, 펌프트럭, 그리고 어태치먼트, 락드릴, 소방차, 타워크레인, 발전기, 락툴 등의 제조와 판매를 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중장비 매매 그리고 토목공사 등 사업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전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해서 자주 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바로 도아 엔지니어링인데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재건주로 해서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사업 부분 살펴보면은 물산업 그리고 도시, 철도, 플랜트, 수주 지원 등 SOC 전 분야에서 종합 토목 설계 그리고 종합 관리 전문 그리고 전문적인 엔지니어링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또 하면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전에 기획재정부가 대외 경제협력기금이 지원하는 엘살바도르의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사업에도 최근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재건주로 해서 한번 수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종목들 이제 기본적 기술적 분석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현재가 화면 기준에서 살펴볼 내용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기준에서도 1,500억 그리고 외인 수급, 외인 비중 1%, 신용 물량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8%. 이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53%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적 부분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또 증가를 했죠. 이런 부분 참고한다면은 올해 수주 한번 이어진다면은 작년에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을 능가하는 실적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차트상에서 오늘 일봉상에서 좀 말씀드린 부분은 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고 오늘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돌파를 하지 못했죠. 그렇다면은 어제 거래량 기준에서 1,8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최소 1,500에서 1,800 정도 사이의 거래량이 수반된다면은 충분히 어제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제 다음 종목인 바로 도아 엔지니어링인데 자, 이 종목도 간단하게 현재가 화면 기준에서 시가총액 3,000억 정도 그리고 크게 우려할 수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는 어제가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조금 축소가 되면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상에서 기술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3월 17일 기준에서 거래량이 600만 주 정도가 실렸는데 그렇다면은 내일 또는 이후부터 해서 6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다시 한번 수반된다면 3월 17일에 고점을 넘기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두 종목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래량 체크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맞춰서 신용 물량 증가 부분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재건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재건 관련 종목들도 지금 이슈가 어떻게 후속 기사가 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후속 기사를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입장할 수 있고 입장하면 또 어떠한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 한번 유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쌤, 노란톡 입장하면은 어떤 내용 좀 알려주십니까? 네,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은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와 또 함께 하시면서 방송보다 먼저 이슈 내용 또 올려드리고 관련주들 먼저 또 올려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는 더 빨리 여러분들이 공략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 상담은 방송 중에 진행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방송 끝나고 나서 노란톡방에서 종목 상담을 또 신청해 주시면은 시간이 더 여유가 되기 때문에 종목을 더 꼼꼼하게 체크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언제쯤 내 종목이 움직일지, 얼마까지 갈지, 추가 매수는 해도 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제일 중요한 모멘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게 다 전략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물려서 힘드신 분들은 지금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리그 핫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엄선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유쌤께서 매일매일 저희가 종목을 한 종목씩 선정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난 4월 12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 HD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96,300원까지 시원한 시세를 분출을 했고요.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2%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와, 또 좋은 종목을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만큼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유쌤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유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또 금요일 날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맞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95,000원까지 또 설정을 해드렸는데 오늘 또 95,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또 노란톡방에는 제가 또 추가적인 또 전략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여기서 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얼마까지 더 봐야 될까요? 그게 상당히 또 궁금하실 텐데 여기서 추가적인 또 상승 기대해 보려면은 추가적으로 더 이제 수급이 더 들어와야 되고 여기 아무래도 실적 같은 거는 그리고 최근에 단기간에 어느 정도 잭팟, 카타르 향 잭팟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추가적인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11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를 또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9만 원이 이탈된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또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종목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내용을 좀 체크를 해서 좀 더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뭐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지금 수익 중이긴 한데 어제 또 목요일 날 뭐 히든 종목 F&F 홀딩스도 뭐 지금 오늘 상당히 상승세가 나오면서 또 많이 또 어느 정도 상승폭을 또 어느 정도 이뤄가면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F&F 홀딩스도 한번 좀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모멘텀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렸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유쌤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2시부터 3시까지 이 1시간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한번 소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의 리그 출전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유쌤,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종목도 상당히 기대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오늘의 이슈와도 상당히 연관이 좀 되어 있는 종목인데 바로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여러분들이 많이 또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이전에 아무래도 이라크의 재건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됐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네옴시티 또 관련주에서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우조선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도로, 철도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토목 사업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 건축 사업 그리고 석유화학 시설 및 발전소를 건설하는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주요 사업으로는 호텔, 그리고 강교 및 철골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개발 사업 등이 또 있다라고 내용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 12월에 열린 대한민국 토목 건축 기술 대상에서 토목시설 도로 그리고 교통시설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또 수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기업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또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18일에는 글로벌 해상풍력 개발업체인 코리오너 제네레이션과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또 진행을 하면서 해상풍력 쪽으로 해서 또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고 또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리비아 그리고 나이지리아 등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따낸 수익성이 높은 이제 프로젝트들의 고객사들의 요청으로 빠르게 기성되면서 올해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폴란드 부총리와 이제 하반기 한국과의 중요한 원전 합의가 또 있을 것으로 시사가 되면서 체코 프로젝트의 연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 신한울 3, 4호기 역시 연말에 발주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여기서 수주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국내 GTX B라인이죠. 바로 인천에서 마석까지의 기차 라인인데 여기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수주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라크, 알프항만 그리고 토목 부분에서 추가적인 수주도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GTX B라인에서 지금 가평 또는 춘천까지의 노선이 또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4월 6일에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이제 대우건설의 해외 수주 목표는 1조 8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리비아와 나이지리아에서 따낸 수주 두 건으로 이미 올해 목표인 95% 이상을 달성을 하면서 올해 수주 목표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대우건설은 이제 1983년도부터 해서 세계 10위권의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에서 연내 이제까지 70여 개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했고 금액 기준에서는 77억 달러에 달하는 수주고를 달성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주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월 14일 이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백종환 대우건설 사장과 함께 알프항만 건설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라크 교통부 장관과 만나서 알프항 신항 관련 후속 공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주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수주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라크를 이제 비롯해서 오늘 내용이죠.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업무 협약을 위해서 가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또 잭팟 수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2024년에 수주를 목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체코의 1.5조 원 그리고 폴란드의
2.5조 원의 원전 사업 수주 가능성 역시 아직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모멘텀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기본적, 기술적 또 내용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재 거 화면 기준에서 보시면은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단기간 외국인의 또 수급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수급 개선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이 밖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하게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적 기준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꾸준하게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들이 수주로 진행된다. 그렇다면은 서프라이즈급 실적 그리고 컨센서스도 충분히 상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전체적으로 너무 양호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차트상에서 기술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은 오늘 기준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00만 주 정도 실렸는데 어느 정도 1월 31일에 620만 주 정도가 실렸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500에서 6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탄력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지금 구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작년부터 해서 저점을 3번을 찍었죠,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충분히 이 종목 바닥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시장에서도 건설업에 대한 바닥을 상당히 많이 또 시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이제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좀 의미 있는 가격 라인 기준에서 44,000원, 4,400원 정도가 되는데 1차적으로 4,400원 정도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편입 구간 이렇게 좀 설정을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단기간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4,9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간 목표가는 4,900원, 그리고 혹시라도 4,000원을 이탈하다면은 어느 정도 손절가를 좀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손절가 기준에서는 4,000원 정도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그 쟁탈전 종목은 대우건설이었습니다. 매수가는 4,400원 전후로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목표가는 4,900원, 손절가는 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유쌤 2글자 보내주셔도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그 쟁탈전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히든 종목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차트를 보는 비법들, 유쌤만의 알짜배기 정보들을 교육 시간을 통해 알아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 정말 유익한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쌤, 오늘은 또 차트 보는 비법, 어떠한 비법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장 끝날 때까지 혹시 또는 내일부터 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바로 바닥에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캔들에 대해서 또 준비를 했는데, 네. 오늘도 여러분들 집중하셔가지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은 교육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히든 종목도 힌트를 또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셔가지고 쭉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캔들 관련해서 또 교육을 할 텐데, 캔들은 여러분들 바로 세력 또는 기관,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의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캔들만 잘 활용해도 바닥에서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캔들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또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캔들 기준에서 간단하게 먼저 4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캔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바로 망청은 이렇게 음봉과 양봉의 망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색깔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점에서 형성이 되면은 이렇게 망청으로 볼 수 있고,
고점에서 형성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교육을 해드리겠지만 바로 교유수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유수형은 주가가 고점에서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의 신호로 볼 수 있는데 고점에서 이 모양이 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도의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에서 바닥에서 이 모양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HMM 기준에서 보시면은 2020년도 3월에 망치형이 바닥에서 발생을 하면서 무려 2233%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망치형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샛별형 기준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샛별형 그리고 오른쪽에 샛별 십자형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가운데 캔들이 몸통이 있고 그리고 샛별 십자형은 몸통이 없는 도지형이죠. 도지형. 그래서 이렇게 도지형으로 나오면은 샛별 십자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 캔들 중에서는 샛별 십자형이 그나마 좀 더 신뢰도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샛별형과 샛별 십자형도 보시면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샛별형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보시면은 바닥에서 샛별형이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무려 2,505%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샛별형 잘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충분히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종목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다음 상승 잉태형과 상승 잉태 확인형인데, 상승 잉태형은 캔들이 2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신뢰도도 별이 2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상승 잉태 확인형이 있는데, 자, 이렇게 3번째 캔들까지 오면은 확인형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차트상에서 이런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코스모 신소재 보시면은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발생하고 나서 상승세 꾸준하게 올해 4월까지 이어지면서 2,826%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승 잉태 확인형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상승 장악형 또는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자, 보시면 상승 장악형도 별이 3개죠. 그리고 상승 장악 확인형도 별이 3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상승 장악형만 나와도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확인형까지 나온다면은 신뢰도는 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에서 이런 캔들을 보신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TCC 스틸 기준에서 보시면은 2020년도 3월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코로나 때 바닥을 알 수 있었던 거는 캔들이었다라고 또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상승 장악형이 발생하고 나서 보시면은 올해 4월까지 3,919%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승 장악형을 우리가 꼭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이런 종목들 TCC 스틸 같은 3,900%의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캔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캔들을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또 해야 하는데, 바로 오늘은 상승 잉태 확인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잉태 확인형 여러분들에게 방금 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보시면 된다. 상승 잉태 확인형. 그래서 이렇게 전소구형도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렸는데, 전소구형도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전소구형도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소구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상승 잉태 확인형 신뢰도가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1거래일의 음봉 3분의 2 전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은 신뢰도는 더 증가한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형 캔들인데 윗꼬리가 이제 있는 음봉이죠. 이렇게 윗꼬리가 있는 음봉은 상황에 따라서 몸통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오른쪽에 몸통에 있는 음봉과 동일하게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변형 상승 잉태형과
변형, 상승 이태 확인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 이태형과 상승 이태 확인형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변형 상승 이태 확인형만 발생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실전 투자에서 매수의 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상승 이태 확인형이 어디서 발생하면은 우리가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모 신소재 기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18년도 9월부터 해서 20년도 5월까지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나와야 되는데 자 보시면 충분히 길게 하락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신뢰도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 자 고점 대비해서 보시면은 무려 81%의 어마어마한 하락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신뢰도도 증가하고 상승 추세도 더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크다. 그렇다면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 조건이죠.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 자, 충분히 조건에 해당이 됐고 자, 네 번째 기준이죠. 2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 몸통 범위 안에서 양봉으로 발생. 자, 요거 확대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1거래일 음봉 안에서 2거래일 캔들 양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인데 3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의 몸통 3분의 2 위에서 마감. 자 이것도 여러분들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1거래일 음봉의 몸통 3분의 2 지점을 돌파하는 또는 그 위에서 3거래일 캔들 양봉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상승 인태 황인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때는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코스모 신소재 상승 인태 확인형이 발생하고 나서 올해 4월까지 1620%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수익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캔들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교육을 해드렸는데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교육자료도 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렇게 큰 상승률을 보일 오늘의 또 히든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야겠죠. 그래서 방송이 끝나면은 노란톡방이 닫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뉴쌤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닥에서 상승 전환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을 알 수 있는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그런 신호가 포착되는 히든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이에 대해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상당히 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뭐 히든 종목 기본적, 기술적 또 내용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먼저 현재가 화면 기준에서 보시면은 지금 뭐 대주주 지분은 뭐 61%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뭐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1조 뭐 7천억 원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뭐 크게 우리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겠죠. 그래서 방송을 또 보고 계신 분들이 함께 또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간에 뭐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또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도 합세를 또 하면서 이런 부분들 수급 개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신용 물량이 상당히 적어요. 0.35%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가 화면 기준에서 뭐 PER 10%, 10대 그리고 PBR 기준에서는 2대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올해 실적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증가세를 또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으로 또 유지가 되고 24년도와 25년도 보시면은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컨센서스가 또 예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게 또 볼 내용이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뭐 자본 총계 기준에서는 증가세를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재무적으로 상당히 또 안전적이다라고 또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고 부채는 또 상당히 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보율은 또 함께 또 증가세를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너무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크게 우리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21년도 7월부터 해서 22년도 11월까지 흐름인데 우리가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바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월봉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길게 또 이어졌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간별로에서는 1년 넘게 그래서 하락 추세가 너무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당히 신뢰도는 높다라고 또 첫 번째 조건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52%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형주 기준에서는 10%,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합이 된다. 그리고 50%가 넘는 하락률이기 때문에 신뢰도도 상당히 높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음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첫 번째 음봉 안에서 두 번째 양봉이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바로 첫 번째 음봉의 몸통 3분의 2 지점을 돌파 또는 그 위에서 3거래일 캔들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런 때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런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려 계신 분들은 이런 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5월까지 해서 흐름 보시면은 아직까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7%. 그렇다면 이 종목 우리가 지금도 부담 없이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종목 상당히 좋은 또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고 아직까지 상승세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서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지수까지 받쳐준다면은 이 종목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점 대비해서 50%가 넘는 하락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승세 또한 더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히든 종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히든 종목을 알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유쌤 그렇다면 우리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알려주실까요? 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네. 바로 우리 앵커님 아래 보시면은 이제 QR코드가 있는데 사진을 켜셔가지고 갖다 네. 대시면 되고 그게 힘드신 분들은 우리 앵커님 위에 보이는 샵 3722 문자로 유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네. 여러분들에게 또 링크를 또 보내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유쌤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입장 방법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 유쌤과 함께 또 알찬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을까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쌤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언제나 오후 2시엔 주식 빅리그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한 주의 출발 월요일 오늘도 시장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